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봐야 하는 오늘의 코인의 진행을 맡은 장아주입니다. 유난히도 춥게 느껴졌던 12월 둘째 주였죠. 하지만 우리 시장의 열기만큼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 간밤 뉴욕 증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CPI 결과가 나오면서 이 다우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82%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1%대 강세 흐름 가져가 주면서 나스닥 사상 첫 2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인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지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최근에 조정분이 나왔던 리플이 다시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내에서는 테더와 서클이 주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스테이블의 코인이 도약이 어디까지 이뤄갈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이 간밤 CPI 결과가 나왔습니다. 0.3% 상승해주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해줬습니다.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은 어떤 예측을 해주고 있을지 세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은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9%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치와 부합을 해주면서 시장은 사실상 12월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와 우리 시장 모두 좋은 분위기 그려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 있는 FOMC를 앞두고 우리의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그날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 히트맵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최근 조정분이 나왔던 우리 시장이었죠. 하지만 CPI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3%가량 상승했던 비트코인, 오늘장에서는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이틀간 10%가량 빠졌던 이더리움도 다시 꼬리를 말고 올렸었죠. 9시 기준으로는 0.1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플 기모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16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방송이 아니라면 제가 대화할 틈이 없는 분이시죠.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아마 산타클로스보다 바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불장이어도 좀 쉽지 않죠? 네, 뭐든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좀 더 하셔야지만 좀 불장이 끝났을 때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댓글에 보니까 헬스케지셨다, 잘생기셨다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요새 바쁘셔서 좀 헬스케지신 건가요? 아니면 비트코인 불장이 오기 시작하니까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헬스케지신 건가요? 불장이랑 그런 건 상관없고요. 네.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드니까 네,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네,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냥 기분이 좋아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네, 그래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아름답다 이런 거죠. 네, 네. 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를 저희 전문가님이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리플 이야기를 해볼 거죠? 네, 해서 사실 리플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도 진짜 많이 다뤘어요. 엄청나게 많이 다뤘고 리플 소송에 관해서 진짜 우리나라에 나오는 코인 관련된 기사는 해외 기사 복붙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번역해서 갖고 오는 것도 제대로 그러니까 틀린 경우도 많아요. 맞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해외 판결문 다 저희 직원인 김프로랑 판결문 다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항소할 가능성, 뭐 리플이 뭐 항소를 뭐 한다는 동 안 한다는 동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해가지고 여기서 진짜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 말고 아마 최근에 리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아,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이제 올라서 만약에 샀다면 떨어졌을 때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이치예요. 올라서 샀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손절하면 다시 오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리플이 어떠한 코인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으며 그 다음에 어떤 호재가 좀 나와줘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남는다면 리플의 차트 분석까지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리플 홀더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리플에 관해서 엄청 많이 물어봐요. 지금 들어가도 되냐? 아니면 좀 조정이 나오면 사야 하냐? 이러더라고요. 조정이 나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셨다면 네. 저는 굳이 네. 아무튼 뭐 얘기를 오늘 차분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리플이라는 요 얘기를 하면은 막 엄청 막 뭐 이렇게 리플 그거 아니다 맞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 오늘 컨텐츠는 코린이 분들을 위한 거예요. 리플 뭐야 나도 사고 싶은데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걸 감안하시고 일단은 요거 할 때 리플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리플 레저였어요. 회사 이름이. 근데 리플 레저여서 리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리플이라는 코인은 정확한 명칭은 XRP예요. 아시죠? 티커명? 네네 맞아요. 티커명이 아니고 아예 코인 이름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리플이라고 하면 회사고 XRP 하면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리플이라고 부르죠. 코인 이름을.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 여기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냥 리플 회사, 리플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리플 네. 레저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인은 그냥 리플 이런 식으로 명칭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 가지고도 꼬투리 잡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전문가라고 앉아있냐 뭐 이러면서 근데 네. 아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저 리플이라는 코인은 애초에 그 결제랑 송금에 특화돼서 만든 거예요. 애초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 코인의 아이덴티티이자 정체성 같은 얘기긴 한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요 코인이 그 송금이나 결제에 특화되게끔 만들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제 속도? 맞아요. 정확해요. 오. 네, 그래서 수수료? 수수료도 뭐 마찬가지긴 네. 하고 네. 해서 이거 같이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이걸 실제로 그 리플에 거의 리플에 유일했던 리플만 가졌던 장점 인 속도예요. 여기 보면 제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제 여기 업비트 거래소로 이제 전송을 한 겁니다. 송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을 보시면은 21시 59분에 보냈는데 도착한 시간이 22시예요. 1분 만에 온 거예요. 1분 네. 만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00개의 리플을 보냈는데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찍혀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때 리플이 660원이었더라고요. 저 때 다. 네네. 근데 뭐 저는 이거 팔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조금 현금화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리플이 있어요. 네. 당연히 제가 리플을 아주 싫어했거나 아예 망할 거라 생각했으면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리플에 대한 전 리플을 2017년도부터 가지고 있었고 한 번도 제 포트폴리오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다만 비중은 좀 줄어들었겠죠.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는 건데,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리플을 좋아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당연히 쓴소리 하는 거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속도가 압도적이에요. 진짜 이게 거래소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좀 걸릴 뿐 실제로 전송되는 속도는 1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리플로 되게 송금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진짜 이게 압도적이었어요. 왜냐면 네. 예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네들은 느리거든요. 이더는 지금 조금 빨라졌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는 트론도 좀 빨라지고 네. 이러면서 좀 빨라진 애들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리플이 속도 면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는데 다른 애들은 빨라봐야 10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유일한 장점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송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사실 리플은 어느 정도는 조금 중앙화되어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리플이 기존의 코인들이랑 좀 차이점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 회사가 발행을 다 시켜놨어요. 맞아요. 발행을 다 시켜놓고 이거를 채굴하면은 이게 채굴이 나오고 뭐 이게 아니고, 리플은 채굴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 번에 다 발행을 시켜놓고 그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락업을 시켜요.
그다음에 매달 일정 부분씩 락업을 해제합니다. 이게 약간 채굴돼서 이제 풀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서 공급을 조금씩 푸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서 2018년도에 요거를 락업을 시킨다고 결정하고 락업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월에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불장인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매달 조금씩 락업이 나오는데 매달 10억 개씩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10억 개가 아니고 10억 개가 딱 풀리는데 이거를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살 사람 했는데 그 사면 다 팔리는 거고 만약에 안 사고 남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다시 락업. 아,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달 10억 개가 아니고 한 제가 알기로는 한 매달 한 2억 개 정도씩 좀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권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한테 회사가 직접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요 SEC가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이 아저씨 누군지 아시죠? 아니 근데 꼭 게리 겐슬러 오라버니 사진을 저런 사진으로 찾은 이유심 뭐죠? 아, 그래요. 최근에 뭐랄까 이렇게 그만둘 때. 아 그만둘 때 이런 사진이었나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원래 게리 겐슬러랑 SEC 관련해서 얘기하려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텐데 간단하게 맞아요.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에는 이제 요 SEC가 있고 CFTC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SEC는 증권, 그다음에 CFTC는 뭐 상품 요런 쪽인데 그래서 얘네들도 약간 알력 다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코인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SEC가 요 코인 시장을 본인들 아래로 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요 코인들이 증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상품으로 분류되면 CFTC로 가거든요. 네. 반환하는 데가. 그래서 요 SEC 입장에서는 증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사실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아래 애들 중에서 가장 시총이 높고 그나마 제일 증권성으로 보이는 증권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리플을 잡아가지고 공격했던 거예요. 네. 리플을 처음 공격했던 건 아니고 리플 전에 이오스도 공격하고 뭐 텔레그램도 공격하고 뭐 이렇게 공격했었는데 걔네들은 다 합의했어요. SEC랑 무서우니까. 근데 리플이 너네 뭔 소리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건 증권이 아니야 네. 이러면서. 해서 싸우기 시작한 게 리플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한테 박수를 좀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알트코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좀 걷어가지고 리플한테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총대 메고 손 들고 나가서 맞은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코인들은 다 올라갈 때 사실 리플은 지난번 불장 때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네.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어쨌든 요런 소송이 있었다. 그리고 SEC가 왜 소송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근데 요 소송이 어쨌든 잘 끝났어요. 잘 끝났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발표하는데 뭐 항소로 막 이어지고 뭐 어떤 건 SEC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거래하는 게 증권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거래하는 게 증권이다라고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증권이다라고 하면은 거래소에서 다 상폐시켰어야 됐고 그러면 수요의 감소 그래서 어쨌든 가격의 하락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기관한테 파는 것만 증권이고 우리가 그냥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는 전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재상장시키고 계속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을 좀 회복했던 거죠.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SEC 소송 이슈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리플 가격이 변동성이 컸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SEC 관련해서 가격 변동이 될 일은 딱히 없을까요? 저는 애초에 그냥 소송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소했던 것도 SEC가 시간 끌기에 불과했어요. 네, 그리고 항소가 뒤집혀질 가능성도 매우 낮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저는 리플이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요 SEC와의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뭔가요?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올랐으니까 그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됐으니까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SEC와의 소송이 있었고 요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없다. 특히나 게리 겐슬러 쫓겨나면서 더 이상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오해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리플에 대한 소각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플 소각이니까 왜냐면 리플에 대한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리, 그러니까 호재거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항상 리플에 대한 행복 회로를 돌려주는 유튜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소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각을 보시면 뭐냐면 이게 전체 공급량이고 근데 보시면은 이만큼이 풀린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락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넘게 풀렸고 한 40% 정도는 여전히 락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최고로 다 풀렸을 때고 요거는 여기 전체에서 소각한 물량을 빼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지금 리플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소각된 물량이 0.02 빌리언이에요. 그쵸? 너무 얼마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유의미하게
소각이 1%라고 친다면 네. 이거 곱하기 50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1%가 소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 0.02 빌리언만큼 소각되는 10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1% 소각되는데 넉넉 잡고 한 500년 정도 걸려요. 근데 물론 그래서 요 소각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네. 의미가 크게 없는데 근데 만약에 사용량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의미가 있어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많아질 수 있지 않냐, 뭐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미가 보여야 되는 거지 사실 다이나믹하게 사용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이게 의미가 있게 소각이 되려면 그냥 회사 자체에서 자사주 소각 느낌으로다가 없애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리플이 다른 회사랑 협업을 하면 리플을 쓰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랑 뭐 커스터디 사업한다고 막 우리나라에 와서 뭐 얘기한 적이 있었나 봐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네. 근데 이제 리플이 다른 회사랑 협업하면 리플을 쓰는 게 아니고 리플의 기술만 쓰는 거예요. 리플을 쓰려면 다른 회사에서 리플을 사모아야 돼요. 근데 우리 다른 회사에서 리플을 사모으고 있다. 비트코인은 테슬라가 사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네. 리플을 어느 회사가 사모으고 있다.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리플이 쓰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소각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데랑 협업을 해도 리플이 실제로 쓰이는 사업을 해야지. 그런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리플의 기술만 쓰이는 사업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플의 호재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면 공급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딱히 이슈 면에서 호재가 있는 게 없네요. 펀더멘탈적으로도. 네.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요번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RLUSD, 요걸 리플 USD라고 있고 뭐 RLUSD를 있고 이렇게 읽는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리플의 네트워크에서 리플 네트워크에서 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상장시켜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요 리플 네트워크에서 보내는. 네. 네. 테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보내거나 트론 네트워크 위에서 보내거나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리플 네트워크에서 보내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쨌든 이번에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요게 보시면 요 얘를 이제 송금을 하면 수수료로 리플을 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지금은 소각되는 수수료가 많지 않은데 리플이 많지 않은데 얘가 정말 활발하게 쓰여서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해. 그러면 진짜 유의미하게 소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각량이 점점 많아지겠네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리플이 쓰인다 봐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디앱이 얼마나 많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트론 같은 경우에도 트론 위에서 요 전송되는 테더가 얼마나 많느냐 여기 어쨌든 트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사용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리플이 그래도 좀 쓰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이 시장의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런 와중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될까요? 사람들한테?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만 되면 무조건 호재예요. 큰 호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소각과 그다음에 실제로 리플이 쓰이는 요 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요 프로젝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게 얼마나 쓰이느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로 사용이 어느 정도 많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격이 2만 원 정도까지 이번 불장에 내년 안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생각보다 사용량이 적다. 그리고 지금도 요걸 해도 소각량으로 따지면은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플에 너무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 말고 정상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그게 정상적인 요 수치예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럼 근데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좀 더 강점이 있어야지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경 간의 송금이나 안 그러면 뭐 수수료가 더 싸다던가 아니면 더 빠르다던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걸 좀 앞세워서 내세우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솔직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쓰이면 호재다. 네. 근데 잘 쓰일지 안 쓰일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시도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리플 가격이 많이 올렸고 실제로 좀 유의미하게 테더 전송량보다 뭐 최소 전송량이 한 반 정도까지만 따라 올라오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리플 가격의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트론에서도 우리 네트워크 위에서 요거 쓸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저스틴 선이 트론은 리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고 네. 에이다에서도 우리 에이다 네트워크 위에서 트론 전송하게끔 해줘.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리플 많이 쓰이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만 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이건 아마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추가적인 호재로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갈링하우스가 좀 각 본인의 물량을 요 하드월렛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냥 맞아요.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가. 실제로 갈링하우스가 내가 바다에 소각하겠다 이런 말을 네, 했나요? 그러니까 리플 소각 가능성 배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너무 안 오르고 하니까 립 서비스를 한 거에 가깝긴 한데, 근데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 정도는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잖아. 한 절반 정도는. 왜냐하면 리플 홀더분들 고생했고 믿어줬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사주 소각처럼 네. 약간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물 ETF까지 된다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지금 요거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그 리플 USD가 많이 쓰이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진짜 갈링하우스가 소각시켜버리는 거.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번째는 리플 현물 ETF. 요 정도까지가 다 되면 제 생각엔 내년에 2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이게 안 된다고 뭐 안 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요 호재가 나오면은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리플에 관해서 이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 리플에 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이거 제가 아는 지인분인데 네.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요거 한번 성대모사처럼 해가지고. 성대모사처럼요? 네네. 이걸 또 들고 오셨어요? 네. 네, 리플 이제 끝 같은데 막 그 전문가들이 끝이라고. 아, 이런 거였나요? 막 전문가들이 끝이라고. 네? 그런 끝이라고. 거.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혹시 팔면 말해줘. 네. 왜냐면 거의 인간지표 같은 분이시라서. 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4,000원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걸 보낸 거예요. 요 2,000원밖에 안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절대 못 팔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요 고점이 또 올라가고 나서 요 수익률 때 보여주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퍼즈님 쪽으로 제가 절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안 오는 네. 분이셨어요? 네. 제 쪽으로 절 해준다고. 네. 그래서 제 쪽으로 절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다. 네. 근데 리플을 그냥 투자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막 끝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맞아요. 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펀더멘탈 같은 걸 좀 이해하고, 그다음 차트 분석은 또 제가 해드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시면은 제 생각엔 어쨌든 리플로도 좀 뭐 수익을 좀 거두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리플은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기도 할 거예요. 근데 떨어졌을 때 그거를 얼마나 견디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벌써 무서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리플 제가 아마 차트 분석 오늘 해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네. 이따가 뭐 후토큰 아니면 뭐 이따 제가 따로 영상 올려드리든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을 지금부터 사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리플을 예전 홀더분들처럼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생각은 버리셔야죠. 네. 늦게 들어오신 거니까.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 혹은 뭐 6개월 정도 정유식으로 매수하시면은 리플로 최소한 2배 내지 3배 정도, 2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홀더분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리플에 관련한 다양한 SEC와 이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